안녕하세요. 그레이스의 일루아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흔적을 남기죠.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또 저렇다, 이런 평판을 뜻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평판은 안 남을 수가 없죠. 이 흔적을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또는 이직을 하거나 이제 많은 부분에 이 레퍼런스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력사원분들이 이제 이직을 할 때 이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인사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 일로 받게 되는 일종의 성적표인 이 레퍼런스는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실 평가받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흔적이고 평판이니까 이후에, 사후에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레퍼런스야말로 미리 관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업에서 이 평판 조회로 알고 싶은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리서치 같은 것들을 좀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가장 평판 조회에서 알고 싶은 것 1위가 인성과 성격이고요. 2위가 전 직장의 퇴사 이유, 그리고 3위가 업무 능력, 4위가 동종업계 내 평판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인성과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즉 레퍼런스를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인성과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레퍼런스는 우리가 일을 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으니까 잘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이 수년간 저희 워디랩스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헤드헌터들이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 정리한 레퍼런스 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 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내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 그리고 옆부서의 사람들, 고객사들, 파트너들, 이분들 언젠가 어디에서 어떤 직군으로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될지 우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을 언젠가 다시 만난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나와 좋은 관계가 있고 우리 고객사고 그다음 나의 파트너고 이 관계가 아니라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역시 워크숍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상대방이 저를 알고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년 전에 어디 회사에서 팀장님 아니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라고 하다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분이 과거에 제가 일했을 때 저희 회사의 수주를 받는 쪽의 회사 직원이었던 거죠. 우연히 그분이 이제 미팅 자리에 같이 함께 했었고 저는 그분의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저희를 이제 고용하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 되어 있었고 저와 완전히 다른 이제 입장에서 서로가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분과 과거의 인연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지 저희는 그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지속하긴 했지만 만약에 반대의 경우였다면 그분이 저에게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이 만약에 힘이 있거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라면 저희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듯 우리가 일로 만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위치도 그렇고 그 사람의 파워도 그렇고 미래를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긴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를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일로 만난 사이라고 어떤 기업에서 갑의 위치에 있고 또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또 회사의 어떤 브랜드와 파워를 믿고 이렇게 좀 험하게 대했다거나 아니면 굳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모욕감을 줬다거나 타인을 이제 절치부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입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레퍼런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즉, 나의 진짜 내면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심은 없고요. 그리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이 나의 평판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무심하면 안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나의 말투가 어떤가, 나의 태도가 어떤가, 나의 옷차림은 어떤가, 내가 미팅에 있어서 또는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에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날카롭게 본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다 레퍼런스로 하나하나씩 쌓이게 되고 이것이 나를 이야기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레퍼런스 관리 굉장히 심플하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나의 일들을 꾸준히 잘 해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장면장면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레퍼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이거죠. 만약에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만회할 기회는 분명히 있으니까, 과거에 어떤 직장에서 안 좋은 어떤 경험을 쌓았거나 그랬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는 마시고 본인이 평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다 보면 그것들이 금세 만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한 번의 실수로 본인의 평판을 평가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그레이스의 일루와는 평판,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이나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공유하는 그레이스의 일루와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레이스 일루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꼭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주제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꼭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그레이스 일루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